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급 수에 따르면 지난해 7,670학급에서 올해 7,582학급으로 88학급이 감소했는데요.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도 41.7%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2곳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교육 현장 황폐화, 지역 소멸로 이어져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 사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는 학교가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곳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방안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류 자격 심사를 거쳐 김기현과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 13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11명을 추렸는데요. 이틀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최고 청년위원 후보 4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윤심의 향방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권 레이스는 물론이고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당원 투표 100%로 선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춘천 단독 분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하는 전국 지역구 30곳에 강원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 올 1월 말 기준 28만 6,623명으로 인구 상한 기준을 넘기 때문에 분구 대상이 되는데요. 더욱이 지난 선거에서 기형적인 춘천, 철원, 화천, 양골 선거구가 만들어졌기에 춘천 단일 분구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다른 지역구가 변동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총선 출마를 앞둔 예비 주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의 동반 이전 사업인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는 앞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1월 27일까지 법조타운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춘천지법은 적극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알려온 반면에 춘천지검의 경우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의 분할 매각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국방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는데요. 춘천시 관계자는 당초 동반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동반 이전이 어렵게 되면 사실상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딱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꿈과 논리를 마음껏 펼쳐라라는 주제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자리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제 딱 4개월 남았는데 예,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동안 강원연구원하고 도청하고 협업을 해서 특별자치도에 들어갈 안을 181개를 개발했습니다. 예. 했는데 현실적으로 181개 조항을 4개월 이내에 국회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권한 중심으로 해서 130개를 추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허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그 절차를 기다리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군요. 차기 총선도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권의 공조, 협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허영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결집력 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의 이슈, 다시 말해서 이제 강원도가 잘 살자고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법을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일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강원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해줬다는 것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민을 위한, 도민만을 위한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골치 아플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반을 가지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들도 상당히 강원도를 오므려 내 가지고 더 획기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 알맹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81개 조항이 많아서 한 조문 130개 정도로 추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0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협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회 통과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단계별 추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단계별 추진이 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좀 맞춰야 될까요? 가장 큰 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사무 분장에 대한 어떤 이 분권보다는 말이죠. 네. 강원도가 지금까지 이 많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국회의 결정만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만 기다렸는데요. 예.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이제 권한을 예. 강원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청과 도의회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업무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권한을 가져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한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개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나름대로 강원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80여 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30개를 선정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논리의 문제다 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이랄까 정치적인 타협 이런 어떤 그 과정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강원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원장님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 사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래 무미건조한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권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가 분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강원도가 일부 가져오는 것입니다. 권한은 절대 순순히 내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역사에 볼 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위해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논리의 싸움입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강원도에 대한 정책은 강원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강원연구원에서는 바로 이런 논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연구원이 28년 된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28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논리의 싸움에서 이길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181의 조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단 그 논리의 어떤 이 만들어내는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힘, 정치적인 타협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 강원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냐 하는 그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에 이어서 뭐 세종, 강원, 최근에는 또 전북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만의 어떤 특별함, 고유함, 희소성 이런 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자유입니다. 정책의 자유입니다. 예. 근데 강원도가 정책에 입안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파이처럼 떡이나 파이처럼 누가 좀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나머지가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유는 서로 공유하면은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처음에 제주도가 자유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이 가집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역이 다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완전한 분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에 중앙 집권적인 이런 체제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순차적인 분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북이 됐다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파이를 나눠먹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런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일제 특별이라는 말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역이 다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지방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 분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거시적으로 이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출범을 하니까 도민들 기대하시기에는 우리만의 어떤 고유함, 특별함 이런 걸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요구가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고유함, 특별함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2%가 산림입니다. 이건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건 특성이 아닌 거거든요. 예. 모든 지역이 다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예. 그 결정을 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로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확대되면 좋은 것이요.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점입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패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방 정부가 남들 이런 분권,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은 모든 비효율성이나 부패를 다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하나하나의 문제지만은 이 지방 이런 분권 도가 확대되게 되면은 지방 간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게 궁극적으로 지방도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일종의 국가 대개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확정이 됐죠. 예. 이전에 나왔던 신경제 국제도시가 좀 뭐랄까 추상적이고 네. 좀 모호하다는 우려 때문에 바뀌었는데 미래산업 국제도시는 어떤 비전,
어떤 방향성을 담고 있는지요? 저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이 단어 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를 뽑아라 하면 글로벌을 글로벌. 들고 싶습니다.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용어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이라는 그 환경 내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고 문화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의 어떤 활력을 북돋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글로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간이 특히 기업이 마음 놓고 강원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경제 자유의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글로벌 도시라는 이 한 단어에서 주는 함축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그 테이블 위에 원장님 앞에 OX 편말을 하나 뒀는데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OX 퀴즈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OX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강원연구원 없으면 안 된다. O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을 막는 지름길이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 아주 많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도민들도 특별자치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 O를 들어주셨고요.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 이번에 모든 한을 풀 수 있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5개 질문 중에 O를 4개 들어주고 X를 유일하게 들어주신 질문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가 아주 많지 않다고 X를 들어주셨어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장기적으로는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장기라는 것은 우리가 2, 3년 때든 10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11일부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확 바뀌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의미는 강원도의 정책은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가지는 6월 12일부터 출범하게 된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강원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628년 동안의 일종의 그 패러다임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한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불완전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번만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머지 조항도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을 안 내려고 합니다. 항상 지방을 어린이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을 찾고 그리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을 가져오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강원연구원의 계획 그리고 원장님의 바람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고 또 하나는 어떻게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 관점에 봤을 때는 중앙에서 100%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이렇게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가 민주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스스로 강원도가 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자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은 자유화이면서 민주화입니다.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강원도만의 어떤 그 삶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 강원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치 시대도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의 어떤 뭐
과거의 변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지방 시대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리더가 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이름, 그것과 함께 강원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현진권 원장님 만나뵙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감이 되게 느껴져서 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 참 잘 될 것 같다. 예. 느낌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강원도의 기분 좋은 변화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농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조동기라고 합니다. 득점은 득점입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장애인 농구 쪽에서 와서 조금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했을 때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고 실험적인 것들을 잘 소화해줘서 좋은 성적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마지막에 이제 챔프전에서 아쉽게 이제 1대2로 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목표가 더 생겼고 올해는 통합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춘천에서 팀이 창단한다고 뭐 후배를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비슷하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뭐 고심 끝에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휠체어를 작동을 하면서 농구를 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처음 왔을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휠체어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경기용 휠체어는. 그래서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1대1로 뚫기가 어렵다든지 스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시켰을 때 선수들이 아 이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 내가 이거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피드백을 좀 자주 해줘야지 빠르게 여기에 녹아들 수 있으니까. 패스워크예요. 정확하게 돌려야지 찬스에서 슛률을 높일 수 있는데 휠체어를 작동을 하면서 볼을 캐치하고 그 비장애인 선수보다는 더 훈련이 요구되고 그 정확성이 슈팅의 정확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선수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해요, 휠체어 농구를. 비장애인 농구도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몸싸움도 심하고. 근데 여기는 몸싸움 플러스 또 휠체어끼리 부딪히는 그 파열음과 그 탄내가 막 나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막 진짜 이렇게 땀이 나고 저거 다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좀 흥미진진한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그 당시에 제가 키가 큰 편이었어요. 뭐 우연치 않게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운동회 때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게임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학사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그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끝에 이제 농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진학까지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장래 진로까지 결정이 나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조동기, 자 골밑 쪽으로 레이업 슛 조동기 선수. 조동기 자유투. 그 무릎에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뭐 반월판이 찢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1년 정도 훈련을 그냥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손상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재활과 뭐 경기를 좀 병행을 하다가 경기력이 좀 나오지 않고 몸 상태가 이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은퇴하게 된 거죠. 목표는 항상 우승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스트레스를 좀 갖지 말고 충실하게 우리가 할 거를 하다 보면 기운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우승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이런 선수들이 좀 잘 됐으면 바람이에요. 그리고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좀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동기에게 농구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같이 있으면 좋고 편하고 또 뭐 물론 항상 좋지만은 않죠.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싸울 일도 있지만 평생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이나마 저로 인해서 휠체어 농구가 좀 알려지고 기술적으로나 도움이 되고 이렇게 걸음 같은 나이가 들어서도 코트에 있고 싶어요. 네, 2월 8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